배출가스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쭉 해온 사람 측면에서 그 경험의 바탕에서 말씀을 드리면, 김한영 기자님 질문한 대로 휘발유차도 나노 PM 나옵니다. GDI 엔진 필터 달아야 됩니다. 디젤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디젤차의 경쟁력은 죽었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이건 소형차의 경우인 겁니다. 대형차는 어쩔 수가 없고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해성 측면에서 미세먼지를 제외한 발암물질, 디젤차 훨씬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지금의 디젤차를 보면 옛날 디젤차 완전히 다릅니다. 휘발유차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DPF 붙어 있죠. SCR 장치 붙어 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러면 질소산화물을 휘발유차만큼 줄일 수 있다. 미세먼지를 휘발유차만큼 줄일 수 있다. DPF하고 SCR 장치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제는 뭐냐? 이 장치가 잘 작동한다는 조건이 전제되는 겁니다. SCR 요소수 주입합니다. 최근 기아차에서 나온 거라든가 봐보면. 그러면 누가 요소수를 제대로 주입할 거냐? 국민성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검사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검사 제대로 된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장담합니까? 그래서 제가 교통환경과장을 할 때 2000년도에 교통부 정기검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엉터리여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부하검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들어 놓고 과장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2007년, 2008년도 정 박사님도 잘 아시고 발표하셨어요. 2007년, 2008년도 부적합률이 30% 넘었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면 1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돈 주면 10만 원만 주면 검사장 가지도 않고 합격에 나옵니다. 이 차가. 그러면 아까 DPF 붙이고 사후관리 하는데 지금 대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DPF 붙이고 SCR 장치 붙여도 나왔는데 이 사후관리를 누가 하느냐? 자동차 제작사가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 제가 자동차 환경협회 회장인데 자동차 환경협회가 하느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동차 저감장치 사후관리에 대해서 누가 지금 막 하냐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녹색교통운동하고 뭘 하냐? 자동차 배출가스 케어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이건 자동차 제작사의 사회적 책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디젤차는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돼야 되는 전제 조건 하에서 휘발유차하고 LPG차하고 경쟁을 하는 건데 그게 나와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정책이라는 게, 제도라는 게 만들면 이게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정 박사님 말씀하신 기술적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디젤 소형차는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사무관 때 1990년도, 80년대 말에 우리나라 디젤 승용차 콩코드 디젤하고 노얄 디젤이 있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자동차에서 윽박질러가지고. 그 다음에 찝차 뭐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없애려고 노력했어요. 왜?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도에 2002년도쯤에 디젤 승용차를 담당 과장인데 디젤 승용차 허용해달라고 산업계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검토해주다가 떠나가지고 옆에 과장, 주무과장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우리나라 디젤 승용차 허용이 됐습니다. 그게 잘된 정책이냐? 물론 환경부가 부수적인 걸 얻었습니다. 뭘 얻었느냐? 경유가격 에너지 상대격이 개편하고 수도권 대기 개선 대책하고 등등등 CNG 버스 보고하고 여러 가지 보완적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디젤 승용차만을 놓고 본다면 잘한 정책이었느냐? 다른 건데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득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 제가 그걸 만든 장본인 담당 과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휘발유차나 LPG차 불합격률을 정기검사 때 보면 3% 이하입니다. 저는 1%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는 좀 높은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지정정비 사업자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OBD가 다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OBD 데이터를 보고
국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 공고를 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꿨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개인적 생각입니다. IoT를 이용한 기술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사 제도를 개혁시켜 나가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지만 운행차 관리가 사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차는 이제 원체 잘 만들어요. 인정해서 뭐 별 실패하는 불합격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운행되는 차가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 지금 정기검사 정밀 제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뭐 그건 개선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경유차의 그 후처리 장치는 이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부가 법적으로 배출오염 기준에 합격한 차니까 정부가 그걸 뭐 경유차는 안 돼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기준으로 해서 합격하면 이제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제 정부가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첫째 문제가 이 장치가 고장이 나면 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혹시 그 승용차 DPF 고장 나면 수리 교환하는데 얼마 정도 혹시 해보신 줄 계신가요? 네. 200만 원, 250만 원입니다. 그게 DPF만 있는 게 SCR 2개예요. 물론 자동차에서 이제 그래서 그 가격을 낮추는 문제가 그래야 차주가 차 소유자가 이 고장이 났는데 200만 원 쓰려면 그 진짜 그 쉽지 않죠. 그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이게 차를 제작사에서 만들 때 이제 법적으로 이 그 수명을 이렇게 허용해준 기준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차 수명 정도를 해야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뭐 보통 뭐 한 20만 킬로 수준으로 승용차는 우리 요즘 20만 킬로 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그 보증한 워런티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늘려야 되는데 그 이제 하면 부품까지 올라가 자동차 회사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걸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면 이걸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배출 가스하고 관련된 부품이 이거 말고도 뭐 EGR 밸브라든가 몇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혹시 또 대형차 같은 경우는 연비가 좋기 때문에 시중에 가면 이 연료를 공급하는 그 ECU를 매핑을 해줍니다. 혹시 아시죠? 매핑해주면 연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낙스가 뭐 엄청 올라가 버리죠. 그런 그 돈 받고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걸 적발해도 그게 불법이지도 않고 그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아무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그래서 계속 환경부에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우선 단속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은 그게 있거든. 그래서 우선 그 제도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관리하면 뭐 저는 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노후 경유차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 7쪽에 보시면 전국의 노후 경유차 유로 3 이전 자동차만 해서 300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유로 3 이전이니까 DPF도 안 달리고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도 안 달린 겁니다. 그러면 유로 6 이전까지 유로 5까지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한 대로 질소산화물이 2차 반응을 해서 초미세먼지로 나온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도 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600만 대 이상의 노후 경유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조 단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광규 박사님께서 써놓은 자료에도 보면 DPF도 아직도 유로 3 이전 차에 대해서 덜 붙였습니다. 그리고 유로 5 이전 차에 대해서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에 보면 건설기계, 노후 경유차보다 더 오염물질 많이 나옵니다. 연식이 훨씬 오래됐거든요. 이 차에 대해서도 조공해를 해야 되거든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시급하게 보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네. 거기에 더불어서 네네. 선박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선박을 대략 전국적으로 보면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가 한 8% 정도 나와요. 그런데 서울 지역이나 인천 지역을 보시면 그 아직 데이터는 없는데 제 생각은 뭐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훨씬 높을 거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선박이 어선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노후된 자동차 배차된 엔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선박도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반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아까 건설기계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고 선박까지 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좀 빨리 개선되는 게 어렵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젤을 태우는 건 다 어렵군요. 예, 재원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강 박사님 자료에 그게 있나 없나 제가 지금 확인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그 수도권 대기 개선 대책을 세울 때 경유 가격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그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노후 경유차 저감 대책에 가져오도록 수도권 대기 개선 대책에 가져오도록 했는데 지금 교통환경 개선 특별회계에 들어온 돈의 15%가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아까 질문하신 대로 이 대부분이 친환경차 보급에 이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목적대로 안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자, 자동차가 운행됨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피해가 뭐가 발생되느냐? 도로 피해, 도로 파손 피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 피해하고 배출가스 피해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여율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교통환경 개선 부담, 교통세에서 거치는 거에 50% 이상을 내놔라 했는데 국토부가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짚고 넘어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넘어오지 않고 있는 줄. 혹시 여기 계신 기자분 중에 아신 분이 있었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다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나 뭐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는데요. 그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나왔지만 이제는 배출을 줄여서 농도를 줄이는 거에서 나가서 이제 영향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제일 많은 쪽이 물론 선박도 있고 노후기계도 있겠지만은 그 민감계층,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든지 환자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마 여러분들 여름이나 겨울에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냉난방 하느라고 켜놓거든요. 출발하기 전부터요. 그럼 켜놓으면은 바로 대부분 경유자동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발암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로 따진다면은 아마도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 통학 차량 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는 예산 지원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이걸 정책을 펼 때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교체할 때 그래도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반대 안 하고 계십니다. 그냥 이게 관리가 불편하다는 거죠. 경유차량은 관리가 되게 편하지만 LPG 차량은 겨울에 좀 이렇게 시동이 늦게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강제성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자동차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교통 수요 관리. 아까 정윤 단장님 말씀하신 LEG 존이요. 그러니까 교통 통제, 교통 수요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 미흡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대표님.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좀 13페이지 건을 좀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차피 노후 경유차의 딜레마인데 딜레마 중에 또 이 더 큰 딜레마가 여기 나와 있듯이 건설기계 45만 대 중에 노후 건설기계 55%가 22만 대예요.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이 대포차가 이게 건설기계 대포차가 정부도 파악이 안 된 채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노후 경유차, 노후 화물차의 50배가 자료에 보면 중형 승합차예요. 그런데 노후 경유차, 산타페 같은 자동차 10대 20대가 이 노후 건설 기계인데 여러분 이 수도권 외곽 지역 나가면 지게차 번호판 없는 게 다 이게 대포차예요. 이거는 정부에서 파악도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엔진 교체라든지 저감 사업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보면 환경특별사법경찰이 있어요. 이렇게 대포차들을 다 이것을
좀 어떻게 됐든 제도권 안으로 들여서 뭐 아시다시피 이 건설기계 비도로용은 검사원이 나가서 차 있습니까? 다닙니까? 확인하고 오는 정도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건설기계 이 환경검사 합격률이 100%입니다. 단 한 대도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 대포차가 이 지게차만 수만 대가 지금 제도권 외에서 검사도 안 받고 이게 미세먼지를 지금 배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딜레머에 관련된 노후차 문제, 대포 지게차 건설기의 문제도 이게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전기차만 뭐 보급해서 대한민국의 전기차 몇만 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대포차가 지금 산업 현장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암적인 이 대포 건설 기계도 반드시 정부가 손을 대서 등록화 시켜서 저공해 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들 뭐 말씀 다 전문가들이라 잘 해주셨는데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저희가 화석 연료를 많이 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석 연료를 들어가는 그러니까 인풋이 얼마면 아웃풋이 나온다. 그러니까 서울시면 특히 요새 서울의 수도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얼마만큼 소비되고 그러면 거기서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야 되겠다. 그 자동차에서 뭐 이 테일 파이프에서 나오는 거는 이미 측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이게 정확하게 계산돼서 나오고 배출에서도 나오고. 근데 그거 가지고 아니라 이거죠. 오염 소스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좀 잘 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무슨 카파라치라든지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거 위에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 회장님께서 했지만 디젤은 연료 물성상 이게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고 요새 뭐 탈황을 시키고 요새 뭐 설포 프리를 해서 10ppm 이하로 나오고 요새 뭐 그 연료 갖다 떠다가 분석해 보면 황이 한 8ppm 정도 아주 적게 배출되거든요. 연료 자체에. 그런데 이제 막상 디젤차하고 가솔린차 뒤에 여러분들 냄새 안 맡아봤지만 뭐 다 맡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테일 파이프에 앉아가지고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유로 6가 아니라 유로 7 뭐 할아버지라도 디젤차 앉아있으면 한 20초도 못 있습니다. 골이 아파가지고. 근데 휘발유차 뒤에서는 그렇게 골이 좀 덜 아파요. 그런 걸 보면은 일단 피부적으로 이게 디젤차가 좋지는 않구나. 그래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커먼 레일이나 이렇게 신기술들이 지금 2005년부터 뭐 들어오고 지금 뭐 거의 대부분 많이 보급됐죠. 거의 뭐 대형차도 지금 뭐 유니티 인젝터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서 전부 다 이제 그런 저감 장치들을 붙여서 다루고 있는데 이 저감 장치들이 노후되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다 보면 뭐 이 RV 차들 보면 신기술 들어가는데 지금 불과 한 3, 4년밖에 안 됐습니다. 매연 막 팍팍 쏟아집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것도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 가지고 차를 관리를 잘못하면은 아무리 커먼 레일이 아니라 무슨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그런 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차량 관리에 대한 것도 앞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환경협회 안 회장님께서 그런 걸 개발하셔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용역도 좀 하셔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오늘 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전문 기자님께서 참석하셔서 많은 질문과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미세먼지 대책인데 디젤 차를 떠나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장기적으로 친환경차 보급도 해야 되지만은 당장 우리 코앞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노후 경유차하고 건설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감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요즘의 디젤차는 저감 장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교합니다.
그리고 요소수도 주입해야 되고 이런 것을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감독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의 주최를 같이 해주신 우리 임기상 대표님도 마무리 발언을 하나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어떻게 됐든 앞서 지적했듯이 이 노후 경유차 갖고 계신 사용자분들이 오염원을 배출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 이것에 대한 숙지를 하고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 그리고 참여를 하다 보면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대기 환경 개선에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